나오는 저런 거 차 잘 반응해서 맞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잘 반응해서 네. 한번 여기 지금 차선이 중앙선이 있나요? 중앙선이 없죠. 없어요. 없죠. 안녕하세요, TKC 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TKC 숑나입니다. 네, 11월 30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한번 살펴볼게요. FSD 베타 업데이트 지역 확대 소식과 후기 간략하게 정리해봤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에 베타 5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네. 이 영상은 네네.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상보다는 네. 다른 영상을 보면 좀 더 네.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네, 이 영상에서 1분 15초 한번 봐주세요. 네, 1분 15초. 네, 오른쪽 갓길에 주차가 네, 후진하면서 나오죠. 후진하는 차. 네. 네네. 나오는 저런 거 차 잘 반응해서 맞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잘 반응해서 네. 한번 여기 지금 차선이 중앙선이 있나요? 중앙선이 없죠.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런데 가운데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주행을 네. 하다가 차가 오니까 오른쪽으로 붙죠. 네. 아까 그 영상 한번 더 볼게요. 네. 차 후진해서 속도 좀. 일단 중앙선 지금 이? 안 보이고요. 네네. 가운데로 가죠, 차가. 네. 가운데로 이동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붙네요. 네. 일단은 후진하는, 그러니까 주행을 방해하는 차가 나타나면 속도 네. 줄이고 일단 지켜본 다음에 주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네. 오토파일럿은 차선이 있어야만 운행이 되잖아요. 아, 현재는요? 네. 근데 저 경우에는 차선이 중앙선이 없는데 네. 없을 때는 가운데로 가다가 사람하고 네. 똑같아요. 가운데로 가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놀랍고요. 그럼 차 폭을 인식을 하는 거네요. 길 폭을 인식을 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한 1분 55초 정도 가볼까요? 1분 55초. 네,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차가 교차로에 네.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붙는데 네, 지금 빨간 신호등이니까 멈췄죠. 네, 그런데 빨간 신호등인데 조금씩 갑니다. 네, 네, 가죠. 근데 가려다가 앞에서 차가 좌회전을 하니까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 갑니다. 네, 네, 이게 놀라운 게 네, 신호등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네. 이제 우회전은 사실 빨간 신호등이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른쪽에 또 차도 한 대 서 있어요. 네, 갓길에.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붙여서 왼쪽 차선도 비워주면서 그리고 앞에서 오는 차 그걸 감안해서 조금씩 앞쪽으로 가서 네. 우회전을 한단 말이죠. 사람처럼. 사람처럼. 네.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네, 간 보다가 이제 주행하는 거예요. 네네. 3분 5초 정도. 3분 5초요. 지금 네, 네, 왼쪽에 나무에 의해서 가려져 있죠. 네, 가려져 있네요. 네, 가려져 있는데 네, 지금 도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도로가 이제 완벽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저기 그 가장자리가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죠. 네, 이쪽보다는 네. 심하게 떨리는 거 보면 네네. 네, 네, 저걸 감안해서 그리는 거죠. 감안해서 그 이분이 올린 영상 중에 보면 네. 카메라를 가리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 오, 전면에 카메라가 3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 3개를 하나씩 가려가면서 네, 나중에는 모든 카메라를 다 가리고 8개의 카메라 중에 7개를 가리고 찍은 영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 작동을 합니다. 일단 작동을 하는데 바로 되나요? 띠디디 거리면서 멈추긴 하는데 네, 어쨌든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도 네. 어떻게든 도로를 그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2개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잘 그려내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FSD가 디지털적으로 뭐 아니면 도, 영 아니면 일 식으로 네,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네, 마치 아날로그처럼 할 수 있는 한은 사람처럼 네, 최대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단하네요. 네. 다시 한번 또 그 점이 정말 놀랍고요. 알고리즘이 뛰어납니다. 네. 상당히. 8분 10초 정도 가볼게요. 8분 10초요. 네. 네. 조금 있으면 왼쪽에서 이제 보행자가 지나갈 텐데요.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세요. 지나가네요. 네. 네. 지금 뭐 발견하셨나요? 변화된 거? 네, 딱히 안 보이는데요. 네. 좀 앞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네. 네. 보면 계기판에 보면 네네. 속도 위에 홀드가 들어오죠? 네. 0을 봐주세요. 0이 네네. 홀드가 들어오고 지나가면 홀드가 해제가 됩니다.
네, 해제가 됐죠? 해제가 네. 됐네요. 이 영상에서 이 올리신 분이 네, 예전에는 홀드가 자동으로 걸리긴 했었는데 풀리진 않았다. 네. 그런데 이제 FS에서 풀렸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저 한 가지 더 디테일한 걸 찾았어요. 네네. 지나가니까 홀드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홀드가 없어지는 시점이 차를 네. 지나갔을 때가 아니라 네. 인도 쪽으로 갔을 때 없어져요. 네네. 와, 네. 엄청나네요. 네. 인도로 사람이 올라가고 나서야 없어집니다, 홀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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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봐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끼워 맞추기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앞에서 없어지면은 바로 풀릴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아까 드리던 말씀인데 이 네. 영상에서는 그 이제 올리신 분이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홀드가 저절로 풀리는 건. 네. 원래 저는 했던 걸로. 경험을 했어요. 음. 오토파일럿 시절에도 홀드가 자동으로 걸렸다가 네, 네. 풀리는 걸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홀드. 이번에는 홀드가 안 걸렸네요. 홀드가 걸리는 게 뭐 100%에 무조건 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은 아주 가까운 곳에 보행자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가까이 갔을 때 그럴 네. 때 홀드가 걸리거든요. 멈췄을 때 지나가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서히라도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렇죠. 안 당연히 걸리는데. 움직일 때 네네. 홀드가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죠. 그래서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토파일럿에서 네. 홀드가 걸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풀리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그걸 됐던 영상으로 거다.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네. 나중에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작년인가요? 한 1년도 더 됐어요. 원래 했던 기능이에요. 네, 원래 있었어요. 음, 그 다음에 12분 55초 한번 봐주십시오. 12분 55초.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지금 시간이 저기 몇 홀드? 이건 지금 홀드 안 이건- 걸리나요? 안 지금 걸렸네요. 제가 말한 이 12분 55초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12분. 그쵸. 장난치지 마시고. 12분 잘 좀 해주세요. 55초. 네. 네. 12분 55초. 네. 지금 갓길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죠. 사람. 보셨어요? 네. 발견하기 힘든데. 살짝 피해갑니다. 좀 앞쪽으로 다시 가봐 주세요. 다시. 자, 이번에는 네. 사람. 예, 가로로 갑자기 바뀌면서.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짧게 보여주시고요. 가죠. 저기 디스플레이를 한번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차가 지금 가고 있고 왼쪽에 차선이 그려져 있죠. 네. 네, 그려져 있고 지금 왼쪽에 차가 나타났어요. 네, 차가 나타났어요. 네. 여기 지금 사람. 네, 네. 그러다가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나타나죠. 이렇게. 세로로 있던 네네. 게 가로로 바뀌면서 피해갑니다.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묶어서 잠시만요. 넓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차가 차선에 붙습니다. 왼쪽 차선에 왼쪽 차선에. 붙어요. 차선을 심지어 거의 물 정도로 붙습니다. 네. 차선이 없어지죠. 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차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옆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피하려고 차에 붙는 거죠. 네. 이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네. 저 정도로 FSD가 발전을 했다라는 게 정말 뭐 대단해 내년에 보이고요. 자율주행 5단계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네. 최근 인터뷰에서. 네. 이런 것만 보면은 뭐 네. 사람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요. 16분 5초 정도 한번 가봐주세요. 16분 5초. 이번엔 제대로 하신 거죠? 그럼요. 네. 이제 교차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나는데요. 네. 섰다 가죠. 네네.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줄였나 한번 속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마일인데 네. 15마일, 20마일 정도, 21, 22마일, 3, 4 이 정도로 가고 있죠. 25, 26. 네, 7마일까지. 7마일까지 줄여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급정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른쪽에서 사실 사람이 보기에 저 정도로 우리는 보통 줄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자전거가 다가오는 속도를 고려해서 우리는 살짝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가는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줄였죠. 네. 네. 저런 보행자나 어떤 자전거, 오토바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FSD 초기 단계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네. 이 FSD를 아예 못 쓰게 하는 법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완전히 입증되기 전까지 100%가 되기 전까지는 쓰지 마라.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경우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전 팬텀 브레이크처럼 뭐 급정거는 아니었었으니까요. 네네네. 좀 갑자기 줄이긴 했지만 네. 그렇게 많이 크게 이질감 느끼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분이 올린 영상 보면 네. 슬라럼 하는 영상도 있어요. 콘 세워놓고 네. 그 콘을 S자로 휘어서 갑니다. 아. FS 상태로. 어,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공사 구간 지나가는 네. 그래서 차선이 아닌 곳으로 네. 그 콘을 피해서 가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이분 영상 볼만합니다. 네. 다음 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룸미러 디밍 제거 있네요. 룸미러 디밍이라는 게 반사가 와서 빛이 쬐지면서 내 눈을 가격할 때 네. 반사를 줄이는 게 디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룸미러 탈거 후 디밍 어둡게 해버리는 선만 거죠? 뽑으면 됩니다. 아, 네. 아예 그냥 선을 뽑아버리면 디밍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전원이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네. 굳이 그렇게까지 뗄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틴팅을 하게 되면 네. 더 어두워져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디밍은 네. 쓰는 게 나은 거죠? 아닙니다. 안 쓰는 게 나은 거죠? 저도 떼버렸어요. 아, 떼버리셨나요? 네네. 전 이 글을 보기 전까지 불편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디밍 기능을 네. 끄고 켤 수 있는 옵션이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네. 업데이트해서 나온다고 했는지 나왔는지 트위터로요? 일론이? 요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뇌피셜인가요? 아니요, 뇌피셜은 아니고 제가 본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쨌든 디밍은 네. 지금 테슬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음. 디밍이 너무 심하거나 네. 아니면 조절이 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네. 그러면 어쨌든 필요 없으신 분들, 디밍 기능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주행 중에 이 영상 보시면서 셀프로 뭐 DIY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히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네. 다음 글도 볼게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왜 폰키라고 하죠? 휴대폰으로 이제 키를 쓰시는데 반응 속도가 이제 느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글은 여기 있네요. 지금 일단은 배터리 문제가 사용량 최적화. 일단 문제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차량이 인식이 좀 느리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열리지 손잡이를 열었을 때 안 열린다는 거죠. 네네. 핸드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앱을 꾹 해결책이죠. 눌러서 앱 정보 들어가서 배터리의 사용량 최적화를 그 사용량 최적화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사용 안 함으로 최적화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도 계속 돌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팁이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데 문이 제깍 안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 설정 방법으로 한번 변경하시면 네. 문이 바로바로 열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네. 우리가 녹화하는 게 아까 한번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음성 저희가 녹화가 안 돼서. 아까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이분이 삼태기님이 올려주신 이 해결책으로 해결이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좀 어느 정도 검증된 방식이니까 네. 인식이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삼태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글 볼게요. 파워큐브하고 에버온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막 이런 거 같은데요. 둘 다 설치되어 있는 아주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글을 올리신다고. 일단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7kW로 충전해야 될 때, 배터리가 많이 없을 때는 7kW로 하시고 많이 있을 때는 그냥 파워큐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월정액을 내야 되잖아요. 월정액을. 그러니까 파워큐브를 쓰실 거면 네. 파워큐브만 쓰셔야지 경제적이죠. 그렇겠네요. 네, 어느 한쪽을 월정액이 선택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네. 같으면 파워큐브 안 쓰고 네. 그냥 에버원 쓸 것 같아요. 저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물론 경제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파워큐브가- 집이니까 상관이 없죠.
무슨 말씀이죠? 집에서 충전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파워큐브는 쓰기 위해서 네. 트렁크를 열고 네. 파워큐브 를 꺼내서 너무 그 시간 해봤자 뭐 1분입니다. 그렇죠. 1분. 그렇죠. 그건 이제 네. 주관적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게 귀찮아서 파워큐브를 안 쓰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저희 집에도 파워큐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쓰지 않고 네. 저희 아파트에 전기차가 한 20대 있어요. 네. 근데 파워큐브를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다 어디서 충전하시죠? 그냥 원소기에서 충전을 하십니다. 근데 왜냐 완소기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네. 저희 집에도 완소기가 있는데요. 네. 팔이 안 달린 완소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파워큐브가 낫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파워큐브 45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경부화 시간대. 그러면 한 3배 정도 저렴하고요. 사실 그 완소기가 팔이 안 달린 완소기는 그 AC3상하고 똑같은 7핀 케이블을 쓰는 차량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 두 개의 팔을 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었고 네. 첫 번째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물론 원가 절감이 있겠죠. 네. 근데 요즘은 5핀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댑터 하나 쓰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5핀으로 전부 좀 팔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안 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적게 들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네, 고장 난다고 하면 뭐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죠. 네. 일단은 그런데 다수의 네. 사람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그쵸. 저는 저건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파워큐브를 좀 더 많이 추천해 주시는 댓글이었고요. 뭐 이거는 더군다나 집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충전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저는 파워큐브가 더 좋습니다. 7kW짜리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는 도전도 안 되고요. 네. 다음 볼게요. 여기 차키 인식을 바로 못해요. 자, 볼트 EV님, 그 위에 아까 삼태기님 거 글 보시면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핫하죠. 샤오미 펌프 공기압을 넣고 빼기. 네, 이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솔로몬님 글인가요? 네. 솔로몬님 글이고요. 네. 여기 친절하게 적정 압도 표시해 주셨어요. 네. 네, 표시 적정 압은 42. 네. 솔로몬님 그 샤오미 전도사. 네. 네, 냉간시 이름하고요. 42, 열간시 45. 네. 네. 여기 또 문을 열면요.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공기압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네, 보통 모델 3는 40이고 모델 S, X는 45. 물론 또 타이어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저 모델 S 20인치가 42일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는 차를 문을 열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같은 모델인데도 다르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언제 출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이거 차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개별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다 똑같을 겁니다. 이 이 샤오미를 혹시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 쓰고 있어요. 요거 하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심리적인 건데 네. 우리가 타이어 집에 가서 공기압을 넣잖아요. 네. 근데 넣을 때 공짜로 넣어주거든요. 네. 그럼 좀 미안합니다. 음. 저 뭐라도 좀 사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마케팅 전략이죠. 미안하라고. 네, 거기서 또 타이어를 사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근데 사실 타이어는 제가 뭐 사는 데가 따로 있다거나 네. 온라인으로 산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보통 휴게소에서 네. 휴게소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공기압 거기서는 어. 셀프로. 휴게소에 있나요? 네, 휴게소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주유소 쪽에? 바로 옆쪽에 보면 보통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기 사이에 주유소에 가까운 쪽에 네.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청소기도 있고요. 네. 진공청소기. 그거 돈 내고 하는. 아닙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런가요? 진공청소기도 무료고 그리고 그 진공청소기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내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건. 네, 그것도 무료고 그다음에 공기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넣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단점이 뭐냐면 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기압을 넣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기가 팽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공기압은 냉간 기준으로 우리가 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주행을 했으니까 42로 넣을 걸 45로 넣으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넣는 과정에서 먼저 넣는 타이어보다 뒤에 넣는 타이어가 더 많이 공기가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냉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서로 좀 다르게 돼요. 음. 그런 면에서 샤오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오래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4개의 바퀴가 균일하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냉간이기 때문에 또 네. 정확하게 누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저는 좀 강추하는 아이템이고요. 네, 여기 지금 파워 중독님께서는 시가잭용이 좋다고 다른 모델도 추천해 주셨고요. 시가잭 모델은 네, 유선인 거잖아요. 그쵸, 짧잖아요. 근데 그런데 선이 상당히 긴가 보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일단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만약에 이 제품이 성능이 떨어지면 네. 유선 제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성능이 되게 좋아요. 사용법을 모르시면 네. 아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타이어의 밸브를 네. 노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네. 꼽고 그 다음에 조입니다. 네. 돌려서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네. 조이는데 조이기 시작하면 0으로 액정에 0으로 표시되던 공기압이 네. 37, 39, 뭐 40 이렇게 현재 공기압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일단 멈추고 켜줍니다. 네. 전원 켜주고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조여줍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잘 들어가요. 바람이 새지도 않고. 네. 네. 새지 않게 잘. 네. 그렇게 넣어주면, 하면 네.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잘 들어간다. 없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퍼포먼스 이제 서머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휠 타이어 세트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TPMS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1일날 점검을 해야 되나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썼고요, 실제로. 네. 근데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네. 하나 구매해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맞춰가면서 냉간시에 네.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써보신 분들 만족도가 높으니까요. 고민하신 분들은 한번 준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볼게요. 히터 계속 틀어도 휘발유보다는 저렴하네요. 디젤 가는 비슷. 전입 관련 정보? 이건 뭐죠?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했는데 중고로 다시 팔 때 6개월이 지나야 보조금을 전기자동차 보조금 받고 신차로 사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전입 후 이제 예전에는 그냥 전입만 하면 줬었는데 전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의무 운행 이거는 기간은 예전이 아니라 네. 원래 그랬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저는 17년도였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네. 네.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없었는데 네.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18년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샀는데 네.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1년 보통은 1년이고요. 의무 운행 기간 2년으로 미주수시 환수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네.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은 네. 전입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기존에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팔 때는 네. 구매하시는 분이 전입 기간이 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 전입을 하신 분도 전기차를 나한테 사가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분이 네네. 사는 분 조건이 그렇죠. 네. 전입만 되어 있으면 된다. 왜냐면 전입 기간의 조건은 보조금을 받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기존에 이걸 파신 분은 2년 안에는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 건가요? 기존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파신 분 입장에서 팔았잖아요, 전기차를.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네네.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네네.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못 삽니다. 뭐. 그럴 때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사거나. 근데 이제 세대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건 지자체마다 달라요. 네. 지자체별로 다르긴 한데 네. 세대 기준이면, 그러니까 받는 사람 기준이면은 다른 가족 명의로 받으면 되는데 네. 세대 기준이면 못 받습니다. 네네. 감안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친절하게 정리해주신 아카시아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글도 볼게요. 김해 이마트에도 대차가 없어지네요. 아. 이마트 신세계, 네. 이런 이거 쪽 참 지금 안타까운 월포인트 소식이죠?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네. 별로 영업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네. 전부 지금 빼고 있죠. 네. 지금쯤 하면 거의 다 빠졌을 것 같긴 한데요.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충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네요. 자체 충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으면 유료로 자기네 네. 충전기를 충전기를 이용해 주세요. 네. 이런 뜻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뭐 그동안 잘 썼으니까 그동안은 고마웠어요. 그다음에 감시 모드 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감시 모드 영상으로 신고가 날짜랑 시간만 나와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감시 모드의 날짜와 시간이 나오질 않죠. 아닙니다. 파일에 나와요. 파일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파일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그걸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네네. 얼마든지 파일명을 바꾸면 되는 거고. 이게 아마 뷰어를 써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가? 네.
날짜랑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뷰어가 뭐냐면 그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가 흘러가요. 거기에 정보가 네. 그 파일에 그 정보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네. 감시 모드 파일은. 그걸 무슨 정보라고 하죠?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네. 메타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증거로 성립이 안 아마 된다는 뷰어의 거죠. 경우에도 네. 파일 이름을 그냥 보여주는 걸 겁니다. 날짜를 보여주는 게. 메타데이터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 날짜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 댓글 중에 우리 그 인식하면 네. 예, 녹화 중이면 한 번 번쩍하잖아요. 네. 번쩍하는 부분에서 도망을 가시거든요, 이분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네. 이분이 문을 열어본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수상합니다. 문 열 줄 모르시죠? 지금 모르시죠? 네. 어떻게 열지? 어떻게 열지? 하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한번 당겨보고 가시네요. 네네. 신고를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나요? 뭐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센트리 아니, 모드 이게 가능한 게 네. 저분이 저기에만 잡힌 건 아닐 거거든요. 네. CCTV들이 있을 테니까 네. 어느 동으로 들어가는지 보면 네. 이제 주민 중에 어떤 분이다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조금과 리프레시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네. 네, 그런 거 보지 말죠. 핫하죠. 네, 네. 핫해요. 저는 보조금 롱레인지를 기다리신다고 하면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주고 살 생각 없거든요. 저는 네. 6천만 원으로 끊기면은 못 받으니까요. 롱레인지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번 버전으로 받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네, 현재 6천만 원으로 될지 7천만 원으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고가의 전기차 네. 이제 기준으로 언론이 말하는 네.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금을 받기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매니저님께 들었는데 뭐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도 거부 취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연기 보조금이 문제죠. 예,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조금이 남아 있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리스나 네. 뭐 장기 렌트 같은 걸 한다면 또 모르니까. 리스로 하시면 가능하시니까. 네. 예. 그다음에 히트펌프 적용 안 된. 옥토밸브 히트펌프 적용. 그러니까 일반 히트펌프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옥토밸브 히트펌프는 성능이 더 좋다는 거죠. 네. 기존 모델 3 폐열을 제외하고는 PCT 히터만 열을 생산해내고 이는 캐빈 내부에 밖에 사용할 수 없었음. 충전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배터리를 가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한겨울 단거리 주행만 반복 시에 효율 극악. 오토밸브 히트펌프는 모델 3는 폐열은 물론 히팅 펌프를 통해 캐빈 외기의 열 에너지도 이용하며 배터리를 빨리 적정 온도로 가열하여 제대로 된 효율을 낼 수 있게 해줌은 물론 캐빈 내부를 가열 시에도 PTC 대비 더욱 효율적임. 한겨울 단거리 주행 시에도 효율이 좋음. 운행 전 시동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기존 모델 3가 운행 전 5분, 10분 정도 충전기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예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어쨌든 효율이 더 좋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네. 10분 정도 후에 켜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배터리 온도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히트펌프 좋죠. 있으면 좋은데 이미 없이 출고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장거리에는 효과가 좀 있어요. 단거리에는 효율이 극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주행거리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리프레시된 주행거리랑 기존 주행거리랑 차이를 보면 롱레인지에는 한 40마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퍼포먼스랑 스탠다드 레인지는 좀 더 적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40마일이면 꽤 큰 거잖아요. 한 네. 60km 정도 되지 않나요? 키로수로 따지면은. 그래서 히트펌프가 있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이거 한간에 말이 많았어요. 소음 때문에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네. 근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있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 추천 게시글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